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운 경기들이 좀 많긴 했어요. 바르셀로나 마엔을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그 중복으로 가져갔던 경기들이 있는데 어, 뭐 주력은 어차피 마인츠도 이제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라이 승이 좀 아쉽게 됐다. 왜냐면 오세르가 결국 이겨줬기 때문에 어, 바르샤 마엔을 조금 더 이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배당으로 가져간 이제 맨시티라 뭐 발렌시아, 나폴리, 맨시티도 홀란드 이제 PK 실책으로 좀 불안했었는데 결국 이겨줬고 나폴리도 이제 제가 일어나서 조금 봤거든요. 후반 막판에 조금 쫄리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공격을 해대는 바람에 비길 뻔도 했었다 해서 어쨌든 발렌시아까지 이겨줬기 때문에 나름 후반 쪽의 경기들은 대부분 예측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릴도 이겨줬고 그래서 어, 조금 더 조합 선택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제 미축도 그렇고 뭐 낮에 중배당도 저 고배당도 적중을 했었고 그 지난주 뭐 올킬한 날도 있었으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번 주도 좀 더 적중을 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에 온다 했는데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자, 오늘 3경기 짧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일단 3경기, 세리에 2경기, 라리가 1경기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야구 막 취소된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취소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야구 승일패 같은 거 이제 2월 되면은 뭐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로또 가는 식으로 거의 자동으로 가는데 갑자기 사라졌길래 취소가 돼 있더라고요. 자, 축구도 2월이 됐습니다. 승무패가 생각보다 1등 당첨자가 안 나왔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프라이 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에 이제 몇 경기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나폴리랑 저는 이제 뭐 후반 쪽에 이제 그 거의 뭐 그래프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1등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 도르트문트도 결국엔 마인츠를 잡았고 어, 칼리알리도 몬차를 이제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로마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변수라고 할 게 많지 않습니다. 뭐 코모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볼로냐도 이겼고 브레멘도 이겼고 유벤도 이겼고 사실 뭐 프랑크도 이겼던 것 같은데 거의 볼프스가 맞아 하이덴하임한테 진 게 좀 있구나. 근데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의외로 당첨자가 안 나온 게 좀 신기하다. 그래서 승무패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수요일날 같이 분석을 근데 거의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들이 다 승부식에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리에 어, 엘라스하고 파르마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많은 조합을 가진 않을 건데 예,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가겠다. 자, 시간대가 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는 베로나하고 파르마 경기가 1시 반 경기인데 일단 그 이 두 팀 순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승점이 불과 4점 차예요. 어, 그리고 이제 리그 후반으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잔여 경기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4점 차인데 파르마가 이기면은 음, 그래도 강등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엠폴리하고 지금 2점 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파르마가 못 이길 경우 어, 강등권을 더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레체, 칼리알리, 뭐 오늘 상대하는 엘라스, 뭐 코모까지 불과 5점 차, 뭐 두 경기 안쪽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해요. 하위권들은. 자, 일단 이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파르마보다 낮습니다. 그렇다고 실점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순위는 엘라스가 이제 높긴 하지만 이 득실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밀립니다. 왜냐면 득실이 거의 둘 다 마이너스긴 한데 지금 마이너스 14고 파르마가 헬라스가 29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득실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베로나 같은 경우. 그래서 득실 부분에서의 그 차이점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전승입니다. 전승. 5번 붙었는데 무승부조차 없이 5전 전승. 근데 전적들이 오래전 전적들을 제외하더라도 20년도 이후에 2번 다 이겼기 때문에 상성은 우세합니다. 일단 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그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1무 9패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득실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원정 파르마도 1승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엘라스 베로나가 이제 홈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파르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베로나가 홈에서 실점이 좀 더 많다는 것뿐이지 승점으로 생각하면은 파르마가 더 안 좋긴 하죠. 자, 근데 일단 그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최근 승리가 없다. 괜히 1승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네치아전 이긴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8경기 무승 중입니다. 무승부조차 많지 않아요. 2무 6패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4연패도 했었고 그 4연패를 이제 몬차전에 끊긴 했지만 몬차는 아시다시피 꼴찌인 팀입니다. 그 어젠가 그 칼리알리한테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몬차하고 비겼다고 해서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파르마가 최근에 졌던 경기들 자세히 보면은 쉽게 진 경기가 없긴 해요. 뭐 작년에 로마한테 0대5로 지기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은 제노아 0대1, AC 밀란 2대3, 칼리알리 1대2, 우디네세 0대1 다 한 골 차입니다. 홈에서도 로마한테 0대1. 그래서 사실 2골 차로 진 경기는 레치 한 경기밖에 없다. 그래서 파르마가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나 그 엘라스보다 득실이 괜찮았던 게 여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지더라도 쉽게 안 진다. 그리고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골을 넣은 경기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뭐 상성도 베로나가 좋고 엘라스가 좋고 뭐 순위도 더 높긴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파르마가 득실 관리는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되게 안 좋긴 했어요. 최근 그 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기면서 7경기 만에 이겼고 그 연패도 끊긴 했었는데 다시 또 볼로냐한테 지면서 홈에서 연승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베로나 같은 경우의 특징이 계속 연패까지만 하고 3연패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연패 뒤에 무승부를 하든 이기든 그리고 최근 패턴은 연패 뒤에 계속 이기는 패턴이라 패패 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디네세전 원정을 이겼기 때문에 그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또 연승이 없어요. 그 구간이. 그래서 아마 상성에서도 앞서고 뭐 승점도 앞서긴 하는데 뭔가 베로나가 연승까지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그 홈에서 피오렌티나 잡았던 경기라든가 그리고 뭐 우디네세하고 비겼던 경기 뭐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약간
파르마를 상대하기에는 그 정도로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 베로나 같은 경우는 무가 진짜 없거든요. 그 세리에에서 딱 두 번밖에 비기지 않았습니다. 무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 무승부를 좀 배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우디네세 홈이랑 우디네세하고의 경기에서 홈에서 비긴 거 베네치아 원정 두 번이 있긴 하지만 그 두 번이 유일합니다. 원래 들어서 비긴 게 그 무승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엔 아예 무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득실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득점도 파르마가 좀 앞서고 실점도 적은 상황이라 엘라스의 연승은 안 보고 그리고 무승부까지 제외를 한다면 사실 파르마 프렌이 좀 땡기긴 하거든요. 근데 무승부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패턴상 뭐 연승이 없고 그리고 뭐 최근에 무가 없다고 해서 이제 무를 제외하면 사실 갈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엘라스 승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르마가 과연 원정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지 왜냐면 두 경기 연속 이제 득점 중이고 그동안 졌던 경기들 보면은 뭐 AC 밀란전도 2대3 뭐 칼리알리 1대2 어, 완전 무기력하게 0점으로 이제 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성만 좋았더라면 확실하게 파르마 프렌을 갈 텐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강등권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장 부분까지 보고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 부상이 공격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수가 평균 시간이 뛰는 건 많긴 한데 득점이 없긴 합니다. 어시도 없고.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3골에 2어시 어시를 2개나 하고 있고 공격 쪽에 장기 부상자들이 있긴 한데 애매한 선수도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부상 회복 중인 선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장기 부상자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땐 파르마가 득점력이 높긴 한데 조금 더 그 엘라스 쪽이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무를 배제하고 가야 될지 그래도 파르마의 득점력을 믿어서 최소한 파르마가 지지 않는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일단 파르마가 최근에 2득점을 한 경기가 홈에서 볼로냐 뭐 토리노 근데 원정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올해 들어서는 AC 밀란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엘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엘라스는 이득을 한 득점이 작년까지 가야 됩니다. 작년 볼로냐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홈에서는 더더욱 이제 이득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면 파르마만 이득점을 안 한다면은 언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근데 엘라스도 최근에 언더가 많고 파르마도 언더가 많은데 이게 아예 두 골이 없는 게 아닌 상황이라서 언더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배당이라도 그 언오버 배당이 바뀌었으면은 그래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노려볼 만한데 언오버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파르마가 그래도 결장하는 선수들이 뭐 장기 부상자들이고 공격에 그 공격 쪽에 한 명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결장이 없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득점력을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가 확실히 이득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피오렌티나를 잡던 뭐 지난 우디네세를 잡던 저는 연승까지는 없다 보고 파르마 프렌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원정의 파르마 생각을 하면은 사실 파르마 승도 좀 힘겨워 보이긴 해요. 그러면 아무리 무가 적다고 한들 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엘라스하고 파르마 경기는. 왜냐 둘 다 강등권에서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렇다고 둘 다 득점력이 막
엘라스보다 파르마가 좋을 뿐이지 뭐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득점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여러 방면 고려했을 때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프렌 배당이 지금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파르마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파르마 첫 경기부터 3경기밖에 없는데 이게 배당이 너무 낮게 잡아서 좀 애매하네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첫 경기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치오하고 토리노, 여기도 순위가 비슷한 팀이죠. 8위하고 11위. 자, 라치오 같은 경우 지금 로마하고 불과 1점 차입니다. 6위 안에 들려면 그래도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해요. 지금 그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 이제 1점 차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유벤 1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54점으로. 그러면 불과 이제 챔스권인 볼로냐하고도 2점 차. 그래서 지금 AC 밀란은 조금 어제 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라치오, 피오렌티나, 로마, 유벤투스 그리고 볼로냐까지 거의 근접권이에요. 근접권. 2경기 안으로. 아탈은 이제 라치오가 따라잡기에는 3경기를 승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버겁지만 충분히 챔스권이 가능하다. 지금 잔여 경기도 오늘 포함해서 9경기고 해서 토리노는 딱 중위권입니다. 이 승점 자체가 그래서 동기부여가 라치오가 더 강해요. 그렇다고 토리노가 강등권하고 가깝냐? 그러기엔 또 강등권하고는 승점이 15점 차라서 그나마 좀 유리한 편이고 강등을 당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뭐 득점으로 보다 실점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득실이 라치오가 더 좋고, 어쨌든 라치오가 홈인점. 라치오가 원정에서는 패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승리가 많긴 한데 홈에서는 확실히 잘 안 집니다. 7승 5무 2패로. 그리고 토리노는 홈이나 원정이나 거의 거의 평균적으로 잘해요. 뭐 홈에서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원정이랑 승점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이긴 한데, 라치오가 홈 성적이 워낙 좋아서 어쨌든 뭐 득점력도 그렇고 라치오가 우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근데 라치오가 홈에서 토리노 상대로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2번밖에 안 져서. 근데 무가 좀 많습니다. 8번이나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20년도 이후 보더라도 2번이나 비겼습니다. 그래서 야구세 정도 봅니다. 야구세. 왜냐면 23년도에 한번 지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안 지긴 하지만 무가 많다. 그래서 무가 많은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성은 라치오의 야구세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결장 부분 보고 최근 흐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라치오의 결장 부분 보면 미드필더나 이제 수비 쪽에, 그러니까 특히 수비는 장기 부상이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 쪽에 이제 카스텔라노스의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는데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으로 골이 많은 게 자칸인데, 예전에 혹시 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치오가 언제였지? 코모전 그 1월 달에 있던 경기인데 그 코모전을 비긴 적이 있습니다. 1대1로. 그때 우리가 이제 코모 프렌을 봤던 경기인데 배당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그때 아마 공격 쪽에 2명이 빠졌을 거예요. 득점 1, 2위. 그게 아마 카스텔라노스하고 자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을 봤던 건데 다시 또 카스텔라노스의 부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보레이디아도 있고 나머지 공격 자원들이 좀 골고루 골을 넣긴 해요. 어시도 그렇고. 근데도 결장에 있는 거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결장이 좀 크다. 근데 이제 카스텔라노스의 최근 득점을 보면은
2월이 끝입니다. 2월 9일 이제 몬차전이 끝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높기는 하나 최근에 관여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2월 9일 이후에도 물론 득점이 없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뭐 나폴리 그리고 AC 밀란, 뭐 빅토리아 풀젠 다 2골씩 넣었고 라치오가 우디네세 빅토리아 풀젠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선수가 최근에 골에 관여를 너무 많이 했는데 뭐 결장으로 빠진다.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빠지긴 하지만 최근 골에 관여한 건 없다. 아마 부상으로 못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나와도 이제 뭐 어시만 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원정 토리노를 보면 되는데 토리노는 미드필더랑 수비에 거의 결장이 없는데 얘네도 공격에 뭐 사파타는 아예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사나브리아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부상 중인 것 같은데. 근데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건 채 아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몰라요. 사우스햄튼에 있었을 때보다 득점력이 좋은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득점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카스텔라노스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격진에 사파타도 3골이 있지만 이미 장기 부상으로 빠지고 뭐 몇몇 선수들이 비중도 워낙 낮기 때문에 득점 부분은 라치오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실점이 토리노가 적다는 점, 라치오보다 실점이 적습니다. 그리고 원정이나 홈이나 이제 득점이 좀 꾸준해요. 오히려 원정 득점력이 더 높습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는. 근데 라치오가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고 득점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이면 고려해봤을 때도 우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라치오가 일단 올해 들어서 홈에서 졌던 경기는 피오렌티나 한 경기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최근 3경기 연속 홈에서 무승부 중이고 뭐 나폴리, 우디네세, 뭐 빅토리아 풀젠까지 그리고 라치오는 이제 조금 있으면 유로파도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보데글림하고. 근데 토리노는 오로지 이제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은 토리노가 좋을 수는 있는데 아직 유로파가 시작을 안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경기 날짜들이 같기 때문에 뭐 토리노가 유로파를 참가 안 했다고 해서 뭐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A매치 전은 몰랐지만 그리고 최근에 토리노가 3승 1무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홈에서 AC 밀란도 잡고 몬차 원정, 뭐 홈에서 엠폴리 그리고 파르마 원정까지 4경기 중 3경기가 이제 2득점. 아까 얘기했지만 득점력으로 보면 라치오가 좋아야 되는데 토리노가 오히려 최근에 득점력이 더 좋습니다. 라치오 지금 최근 3경기 보면은 볼로냐전 0대5 무득점, 빅토리아 풀젠 우디네세 홈이지만 1득밖에 못했고 그나마 이제 AC 밀란 원정이랑 빅토리아 풀젠 원정에서 2득점을 한 건데 라치오는 득점력이 좀 들쑥날쑥해요. 많이 넣을 때는 막 3골씩도 넣고 뭐 5골씩도 넣고 그러는데 못 넣을 때는 또 무득점으로 끝나는 경기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복이 좀 심한 편이다. 거기다 이제 아까 공격 쪽에 이제 결장도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골에 관여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그 결장 이후에 사실 라치오가 골을 그렇게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 2경기나 3경기나 득점이 없죠. 볼로냐까지 하면. 그리고 그 4경기 중에 2골을 넣은 경기는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득점 페이스로 보면 토리노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그 굉장히 좀 빡센 게 뭐냐면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한정적으로 본다면 올해 몇 경기지 이게? 잠깐만요. 11경기입니다. 올해 토리노가 홈 원정 포함 11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만 졌어요. 한 경기. 그러니까 11경기 중에 딱 1패밖에 없습니다. 뭐 4승 6무 4승 6무 1패인 것 같은데 무가 좀 많긴 하지만
만났던 팀들 보면 뭐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아탈란타, AC 밀란 쉽지 않은 팀들이죠. 이 강팀 상대로 한 번도 안 졌어요. 유벤, 아탈 다 비겼죠. 피오렌티나도 비기고. 그때 그 피오렌티나 경기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선제골도 넣었고 토리노가 퇴장까지 당했는데 그 토리노한테 그 동점골을 먹혔습니다. 당연히 잡아야 될 경기 못 잡은 경기인데 토리노가 잘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토리노가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고 볼로냐전도 2대3으로 아쉽게 져서 이 경기 최근에 라치오가 득점력이 살짝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도 강하고 뭐 유로파도 아직 일정이 남아 있고 뭐 득점력도 좋고 홈 성적도 좋은데 뭔가 지금 최근에 토리노 페이스라면은 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뭐 거의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치오도 최근 홈에서 패배가 많지 않긴 한데 무가 좀 있고 토리노도 패가 많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승률이 뭐 압도적으로 최근에 이제 3승을 해서 그렇지 뭐 승리했던 경기가 많다기보다는 무가 많았던 경기가 많았죠. 그래서 원정인 점을 감안하고 그래도 라치오 홈인데 뭐 지난번 볼로냐한테 0대5로 진 것도 있고 홈에서 지면서 연패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로파를 제외하면 라치오가 홈에서 최근에 연패 당한 적은 없어요. 유로파를 포함해야 이제 연패를 당했던 적이 있긴 한데 라치오도 그렇게 쉬운 팀이 아니기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라치오 저 일반 그 승이 1.6이잖아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이 경기 흐름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토리노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왜냐면 배당도 괜찮고 지금 오히려 배당은 토리노 프렌 쪽으로 좀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왜 제가 토리노 프렌을 못 보느냐. 그러니까 토리노의 승까지 보이면은 당연히 프렌 가는 게 가장 좋죠. 뭐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몬차를 이긴 거는 몬차는 이제 사실상 워낙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팀이고 파르마전 2실점을 했고 볼로냐한테도 3실점을 했고 결국엔 토리노가 그 비겼던 경기들 그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실점을 했습니다. 뭐 우디네세 2대2, 피오렌티나 1대1, 아탈이 1대1. 그러니까 무실점으로 막은 경기는 몬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치오가 뭐 득점력이 뭐 그 공격 한 명 빠졌다고 해서 낮은 팀도 아니고 아무리 득점력이 저조해도 최근에 라치오가 홈에서 무득점한 경기는 올해 들어서는 없어요. 작년에 이제 인테르전 0대6으로 진 거 빼고는. 그래서 최소한 1득점은 하겠다 해서 무승부가 유력한 겁니다. 만약에 라치오가 최근에 뭐 득점력도 저조하고 공격 무득점 경기도 많고 뭐 공격도 많이 빠지면 프렘 보겠는데 그렇다고 토리노 완전 역배를 보기 어려워서 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보는 이게 토리노도 최근에 득점력이 워낙 좀 높아졌고 지금 페이스라면 토리노는 뭐 0대0, 1대1 말고 2대2 무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왜냐 우디네세 2대2도 있고 최근에 파르마 2대2도 있고 뭐 최근 5경기 중 4경기가 다 2골씩 넣었기 때문에 라치오의 득점력 생각하면 라치오도 뭐 나폴리랑 2대2도 있고 해서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거는 그냥 언오버는 뭐 언더오버 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무승부만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 볼게요. 근데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프렌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프렌은 승패를 다 같이 걸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리노가 지지만 않으면은 적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글쎄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토리노 프렌이 배당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토리노 역배라도 뜨게 되면 프렌 안 간 게 좀 아쉬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무승부 보지만 프렌 쪽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 왜냐 라치오 승이 좀 더 보였으면은 핸디 무를 노렸겠죠. 저는 어쨌든 1순위는 무승부로 보고 언오버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최근 토리노의 득점 페이스라면 오버가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근데
오버가 나온다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결국엔 무승부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2대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살짝 좀 애매하다. 토리노가 아무리 최근 이득점 페이스라고는 하지만 토리노가 이득점을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땐 라치오가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셀타비고하고 라스팔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경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지는 건 갈 경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신중하게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내일부터 경기가 좀 많아져요. 내일도 한 8경기 있나? 아마 저녁 경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 그리고 수요일날이 경기 엄청 많거든요. 뭐 일본 축구랑,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그때 이제 승무패가 있는 이유가 경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잘 골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타비고 라스팔마스 가도록 할게요. 일단 라스팔마스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 강등권에 있는데 사실 바야돌리드는 강등권을 탈출하려면 지금 남은 잔여 경기 승률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라스팔마스하고 레가네스는 그래도 알라베스, 에스파뇰, 발렌시아 뭐 요 라인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라스팔마스가 지금 발렌시아하고 딱 6점 차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은 경기수 같아지고 3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오사수나나 지로나하고도 이제 6점 차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근접할 수 있는 승점 차고, 셀타 입장에서는 오늘 이겨야 그래도 6위인 베티스하고 5점 차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마요르카, 라요를 앞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강등권 생각하면 라스팔마스가 더 급하긴 한데, 셀타도 6위 안에 들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잔여 경기가 여기도 이제 지금 라스팔마스는 10경기인데 오늘 경기 포함, 오늘 경기 끝나면 9경기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셀타비고의 그 결장 부분부터 보면, 일단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공격에 이제 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경고 누적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특히 수비는 출전 시간이 꽤 높은 것 같고 골이랑 어시에도 좀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공격도 출전 시간은 좀 낮긴 하지만 공격과 어시 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나 미드필더는 딱히 없어요. 근데 얘네도 보면 공격 쪽에 한 2명 정도 있는데, 한 명은 비중이 워낙 낮아서 그렇고 나머지 한 명도 어시만 기록하고 있는데, 얘도 한 4-5경기 못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부상으로만 보면은 셀타가 좀 손해지 않나. 근데 셀타는 아시겠지만 공격 쪽에 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라치오 느낌? 라치오 카스텔라노스 빠져도 넣을 선수들이 좀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격진에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보다 득점력이 좀 더 괜찮아요. 그리고 셀타가 실점도 좀 더 적고, 그리고 셀타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홈입니다. 홈에서 9승 2무 3패로 압도적으로 좋은데 원정은 2승밖에 안 돼요, 셀타가.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원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라스팔마스 원정 성적이 좋진 않죠. 그래서 결장 부분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으나 공격진에 이제 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홈인 점을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상성에도 홈에서 라스팔마스 상대로 지금 좋긴 해요. 뭐 예전 경기 포함해서 3연승 중이고, 그래서 상성도 우세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인 점을 감안하면은 셀타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4연승 중이죠. 또 레알 베티스, 오사수나 레가네스, 그리고 지난번 바이올리도 원정도 잡으면서 지금 6경기 무패 중 4승 2무, 그리고 연승 중이고, 그리고 실점이 최근에 뭐 2골씩 먹힌 경기들이 있지만 뭐 AT 원정도 비겼고, 생각보다 그 전에 졌던 경기들도 보면은 한 골차 승부도 꽤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셀타가 최근에 뭐 무패 흐름도 괜찮고 홈의 성적도 괜찮고, 그리고 원래 원정보다 홈에 압도적으로 좋은데 최근 원정에서도 무패 흐름이고 해서 전부 다 좋습니다. 그러면 라스팔마스는 어떠냐? 작년 이제 에스파뇰전 이긴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3무 8패인가? 컵대회 포함. 엄청 안 좋죠. 뭐 연패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라스팔마스 지난번 알라베스전 비겼고 홈에서, 원정에서 베티스, 그리고 뭐 바야돌리드 0대1, 1대1, 그리고 4연패 할 때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라스팔마스도 예전에 한때 잘 나간 적이 있죠. 뭐 원정에서 바르샤도 잡고 뭐 라요도 잡고, 그리고 뭐 연승도 하고 뭐 무패도 좀 기록하고 했는데, 작년 막판에는 좀 좋았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성적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타가 원정이면은 라스팔마스 입장에서도 해볼만 할 텐데, 하필 홈이라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득점력도 셀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요거 셀타 승 보고, 셀타 승이 배당이 적잖아요.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혹시라도 비볐을 경우 생각했을 때, 왜냐면 예전에 뭐 바르샤 2대1로 이겼다든가 라요도 3대1로 이긴 적이 있고, 그리고 무득점 경기보다 득점했던 경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득점 무승부 아니면 뭐 역배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확률은 셀타비고 승인데 배당 대비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셀타비고 승이랑 오버 보고, 완전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셀타 승을 보는 입장에서 2대1 승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스팔마스도 뭐 실점이 뭐 아주 많다고까지 보긴 좀 애매하긴 해요. 실점 부분이 이제 셀타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조금씩 다 앞서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한 골 차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2대1로 이기는 경우입니다. 승, 핸디무, 오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갈만한 경기들도 있긴 한데 배당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확실하게 보이는 경기들로 갈 건지, 아니면 배당을 높여서 갈 건지. 3경기밖에 없지만 요리조리 섞다 보면 조합이 많아질 수도 있다. 왜냐면 3경기를 다 묶어가지 않으면 뭐 무라인 쪽으로 묶어갈 수도 있고, 뭐 승패 라인으로 묶어갈 수도 있고, 언어보는 오늘 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묶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경기 안 되지만 얘기가 좀 길어졌다 해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만약에 딱히 감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그렇다고 막 3경기를 다 묶어가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왜냐, 엊그제 이제 J리그를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억지로 막 내가 이제 그 리그의 그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억지로 막 그 폴더를 늘리거나 굳이 막 고배당으로만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미축을 그렇게 그 J리그처럼 가려고 하다가 3경기씩 나눠 갔는데 결국엔 그 뒤에 갔던 3경기가 적중을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걸 합쳐서 5경기를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에 그랬으면 틀렸으니까 J리그도 그렇게 갔을 수 있던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전 감이 안 오면 뭐 2경기만 가도 되고, 근데 이제 건너뛰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내일도 아마 이 시간쯤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갈만한 조합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일 뵙는 걸로 하고, 수요일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일은 해축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있는 J리그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승무패가 아마 그때 보니까 J리그가 포함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J리그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 텐데 질문 없으시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추천 질샷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도 이 비슷한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늦으면 7시, 뭐 빠르면 한 뭐 6시 그 사이에 오도록 할 테니까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